똑같다 이런 내용을 했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그 내용을 좀 이제 연결적인 부분을 좀 해볼게요. 여기다가 그냥 이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순열은 나열이 되니까 A, B하고 BA를 바꾸게 되면 다른 경우고 조합은 A하고 B를 바꾸더라도 똑같더라 이거지. 그러지? 그래서 저번 시간에 순서가 결정이 됐다 하면 이제 자리 바꾸더라도 똑같다 이런 말이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조합 개념이다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달리기를 하면 1등, 2등, 3등, 나머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합은 선착순 3명이니까 3등 안에 들어온 사람들과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두 종류로 분류가 된다고 했지. 그래서 조합은 두 종류에 대한 얘기고 순열은 두 종류 이상에 대한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렇지? 그러면 두 종류는 조합으로 풀어도 되고 순열로 풀어도 관계는 없다.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푸는 방법은 다르더라도 생각은 다르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선택은 내 맘대로 된다. 근데 두 종류가 쉬워? 세 종류 이상이 쉬워? 두 종류가 당연히 쉽겠지. 그래서 조합은 연구를 많이 해놨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놨어. 두 종류만 되니까. 알았어요? 이 공식도 조합적인 공식 훨씬 많고 알겠습니까? 순열은 다양하니까 공식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느냐 봅시다. 자, 두 종류만 있는 거. 자, A, B, C, D, E 나열 하면 당연히 순열이니까 얘는 오펙 되겠죠. 오펙토리얼, 오펙 줄여서 얘기한 거고 얘를 A, B, B 나열하면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조합이 된다고요. O, C, E 맞나요? 맞아요? 두 종류 얘를 나열하더라도 나열인데요. 아니 여기 나열인데요. 순열 아닙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O, C, E로 풀었다는 소리는 5칸이 있는데 그 중에 A만 골랐다 이 말이야. 5칸 중에 2칸을 골랐다 이거지. 왜? 이 자리에 누굴 집어넣으려고? A를 집어넣으려고. 나머지는 왜 안 고릅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B가 들어간다 이 말이겠죠. 그렇지? 하나만 선택을 해주면 우리는 선택해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들어갔다 이거지. 선택당한 애와 당하지 않은 애기 이렇게 해서 OC로 풀 수가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나열이니까 순열로 풀 수 없나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순열로 풀 때는 이렇게 풉니다. 잘 보세요. 얘가 AA, BB가 같은 문자이긴 한데 다 다르다 하면 오펙이 되겠죠. AA, BB가 다 다르다 하면 오펙이 되겠죠. 그런데 이 A하고 이 A는 같은 A죠. 그럼 몇 가지가 중복이 되냐면 2팩까지가 중복이 됩니다. BB가 같으니까 3팩까지가 중복이 돼요. 그래서 중복만큼 나눠주면 된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식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되면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 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요걸 요렇게 된 거야. 자, AA, BB가 있으니 BBB 자리는 여기가 BBB 자리고 여기가 전체 AA 자리인데 우리는 여기 자리를 여기가 A1, 여가 A2가 들어갈 수 있고 여가 A2가 들어가고 A1이 들어갈 수 있겠죠. 실제로는 A1, A2라고 하면 이게 두 가지가 될 건데 우리는 그 중에 몇 가지만 쓸 거라고? 한 가지만 쓸 거라 이거죠. 알겠죠? 두 가지 중에 두 가지가 한 가지가 되니까 2팩으로 나눴다. 이 2팩은 요 둘을 자리 바꾼 경우가 2팩이니까 나눴다 이거지. BBB는 BBB가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AA가 바뀌는 경우가 2팩까지 중복이 발생하니까 2팩으로 나눴다 이 말이 되겠어요? 똑같은 이유로 3팩은 이 BBB에 대해서 나열을 하면 3팩까지가 나올 건데 그건 다 한 가지만 보겠다. 3팩이 되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AA, BBB 나열을 순열적으로 생각하면 5팩을 2팩, 3팩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 조합적으로 생각하면 OC2가 되겠죠. 그러면 둘 중에 조금 더 쉬운 식은 조합이 좀 더 쉽습니다. 알겠어요? 조금 더 쉬운 식은 조합이 OC가 쉬운데 그래도 5팩, 2팩, 3팩을 알고 있으면 좀 편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두 가지 다 알고 있으면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됐어요? 대표적인 경우 한번 해볼게요. 직사각형입니다. 이 점이 A이고 이 점이 B예요. 우리는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가 있겠죠. 최단 경로라는 것은 이렇게 돌아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렇지? 최단 경로의 수는 몇 가지가 있냐.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있나요? 일일이 쓰는 거 알아요? 1 써본 적 있나요? 얘가 2 써본 적 있어요? 자, 이거를 볼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교차로가 있어요. 이렇게 교차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교차로에서 서 있는데 A에서 수지가 분신을 하면서 옵니다. 그럼 내가 수지를 빨리 보고 싶으니까 어디를 보고 서 있어야 되냐 이거지. 이쪽에서 이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쪽까지니까 수지가 어디서 올 거야? 이쪽에서 오겠죠. 이쪽에서 오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쪽하고 이쪽만 보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내가 이 점이 있으면 어디를 본다고? 여기하고 여기만 본다 이거지. 그럼 여가 수가 있고 여가 수가 있으면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 말이겠어. 없으면 아직 안 되는 거야? 하면 안 돼? 여기 왔는데 아직 없잖아. 차근차근 써야겠죠. 1. 이건 가지수입니다. 가지수. 그 다음에 여기가 세 가지, 여기가 네 가지. 차근차근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그 다음에 6가지, 10가지, 10가지, 15가지, 20가지, 35가지. 이래 되겠죠. 총 경우의 수는 35가지가 된다. 자, 이 문제는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일일이 써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 수학적 이론은 있겠지만 수학적 이론이 있는데 일일이 써야 되는 문제는 요걸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알겠나요?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길이 좀 다른 형태의 길도 있으니까 그때도 써서 하면 돼요. 쓰면서. 알겠나요? 자, 그러면 보통 이런 문제는 정형적인 문제는 뭐 어떻게 풀 거냐. 잘 보세요. 이제 35가지가 일일이 쓴 겁니다. 이건 그냥 기본적인 문제니까 일일이 쓰는 것보다는 어떤 내용이 있겠지. 그래서 나는 이 가로로 가는 방법을 A라 하고 세로로 가는 방법을 B라고 놉니다. 그러면 A에서 B에 딱 판을 봤더니 나는 알겠어. 오른쪽으로 4번 가고 위로 3번 가면 B에 도착하겠다는 거 알겠지.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누구 A가 4번이고 B가 3번이니까 얘를 나열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간단한 예시로 B 이렇게 갔다는 말은 B는 위로 갔다고 B 이렇게 길이 갔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러면 총 7개를 나열하니까 순열적인 생각도 할 수 있고 조합적인 생각도 할 수 있다 했죠. 순열적인 생각은 7팩을 4팩, 3팩으로 나눠주면 되고 순열적인 조합적인 생각을 하면 7C, 3이든 4하면 하면 되니까 7C, 3 하면 편하겠죠. 7C 예? 는 7, 6, 5 3번 쓰고 3, 2, 1 3번 쓰고 했더니 35가지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 자, 이런 류의 문제는 우리가 순열도 풀 수도 있고 조합으로 풀 수 있다. 근데 두 종류에 대해서는 조합이 좀 편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됐어요? 다음. 자, 이제 도형으로 가봅시다. 도형.
도형. 그림에 있는 반원에 10개가 있어요. 도형. 그래서 두 개의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수가 있고요. 직선의 수가 있고요. 두 점을 연결하고 직선의 수가 있고,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가 있어요. 자, 직선은 점이 몇 개 필요한가요? 2개가 필요하겠죠. 점이 몇 개 필요해? 2개. 알겠나요? 그런데 직선은 끝이 있어 없어? 끝이 없네요. 끝이 없다 보니까 선분하고 약간 다릅니다. 반직선하고 좀 달라요. 알겠죠? 선분 반직선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두 점을 연결하다 보니까 직선이 나왔고, 여기 두 점을 하다 보면 직선이 나왔고, 여기 두 점 하다 보니 직선이 나오는데 지금 다 똑같은 직선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오라, 일직선 위에 놓인 점들은 2개를 고르더라도 직선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겠죠.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일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다 이거죠. 알겠나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론을 적어줄게요. 직선의 개수는 문제를 이렇게 바꿀게요. n개의 점 중 r개는 일직선 위에 있을 때 그을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이 점이 이렇게 하는 게 있다 이거야. 됐어요? 그 중에 R개는 일직선이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린 직선은 점이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하니까 이 총 n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직선이 나오겠죠. n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직선이 하나 나온다고요. n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직선이 하나 나온다 이거지. 그런데 R개가 일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 중에 2개 고르면 직선 나오고 2개 고르면 직선 나오는데 다 똑같은 직선이에요. 다 세면 안 되겠지. 그래서 R개에서 2개를 고른 것은 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빼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 R개에서 2개를 고른 것을 빼다 보면 이 직선까지 사라져 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뺄 때 한 개를 빼고 빼는 거야. 한 개를 빼고 뺀다. 알겠나요? 됐어요? 자, 3개의 점으로 두 번째 이론입니다. 두 번째 이론. 삼각형을 만드는 거야. 삼각형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n개의 점 중 R개가 일직선 위에 존재할 때의 삼각형의 개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 문제는 n개의 직선이 주어질 때입니다. 좀 이따 해볼게요. 그러면 n개의 점 중에 R개가 있으면 n개의 점 중에 우리 삼각형 점 몇 개 필요해? 3개가 필요하니까 NC3 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일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2점, 2점 이렇게 3개 고르면 삼각형이 연결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 일직선 놓여 있으면 거기 위에 있는 3점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거야. 일직선 위에 있는 점은 3개 고르면 안 된다 이 말이겠죠. 그걸 빼주면 되겠죠. 어차피 삼각형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뭐 빼기 이런 건 없습니다. 알겠나요? 아니요, 2개 고르면 안 되지 않나요? 여기서 2개 고르고 여기서 1개 고르면 만들어지죠. 그러지? 자, 그래서 일직선 위에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좀 멀었어. n개의 직선 중 R개가 평행할 때
삼각형에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말은 이해되시죠? 됐어요? n개의 직선이 있는데 n개의 직선이 있는데 그 중에 r개는 평행하다고. 이렇게 r개는 평행하고 나머지 애들은 안 평행하다 이거죠? 평행하지 않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좀 좁은데 우리는 n개 중에서 3개를 직선을 고르면 삼각형 하나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하나, 둘, 3개 고르면 삼각형 하나 만들어진다고요. 그런데 평행한 애들을 고르면 안 만들어지겠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RC3을 빼야겠네요. 그렇지. 근데 또 안 만들어질 경우가 있나요? 이것도 안 만들어져. 2개만 고르고 나머지 1개 고르도 안 만들어지겠죠. 왜? 수환이 웃기냐? 맨날 웃고 그래. 웃기지? 알았어. 시험에 너 점수는 안 웃긴데. 식이 어떻게 돼 그러면? 네? 어떻게 돼? 아니 이것도 안 만들어진다고. 몇 개를 골라야 돼? 일단 평행한 것 중에 2개.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키 웃고 그래 놀고 있어. RC2이고 RC라는 것은 요거 2개 골랐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요거 하나 골라야겠지. 평행하지 않은 것 중에 골라야 되니까 곱하기 n-r에서 1개를 골라야 돼. 식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알겠나요? 근데 문제 속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제 어렵지 않고 그냥 일일이 세는 경우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 정도로 기억하고 있으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는 1번은 이렇게 다 적어줘야 되는 이쪽으로 좀 봐야겠네. 자,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2개의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점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고르면 10개에서 2개를 고르면 직선이 만들어질 줄 알았어. 그런데 여기가 이 점들이 일직선 위에 있으니까 5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것은 직선이 중복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얘를 빼주는데 1개 빼고 빼라 이 말이 되겠어요. 자, 10C는 얼마니? 자, 계산하는 방법은 19이지 9, 5 이렇게 하면 돼요. 19니까 10을 2로 나누고 5, 9 하면 돼요. 8C는 8, 7, 4, 7 하면 돼요. 어떤 말인지 알겠나요? 7C는 7, 6, 7, 3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9, 5, 9, 45에서 5C 10-9 1 빼면 46 이렇게 36이네요.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 되겠어요. 오케이. 3개의 점을 연결할 수 있는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10C3 하면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5C3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10C3은 얼마야? 10C3 19, 8, 3, 2, 1, 3, 3, 4, 8 120에서 5C3은 5C와 똑같아요. 110 이렇게 나오겠네요. 알겠어요? 다음 5개의 평행선과 4개의 평행선이 이루어진 평행사변형. 오케이. 평행사변형 이런 거 찾아주라지. 뭐 이런 거 하나 찾아주라 이거죠. 이런 거 이렇게 평행사변형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이게 몇 개 있느냐 이런 말이야. 뭐 중학교 때는 이걸 일일이 막 세는 방법을 썼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세면 평행사변이 만들어지려면 세로선이 몇 개? 2개가 필요하고 가로선이 몇 개가 필요하다? 2개가 필요하니까 우리는 가로선 2개와 세로선 2개만 선택을 해주겠다 이거야. 세로선은 하나, 둘, 셋, 4개 중에 2개, 4C2 곱하기 가로선은 5개 중에 2개, 5C2 4C2는 4, 3, 2, 3, 6, 10 이래야 되겠네.
됐습니까? 다음은 대진표입니다. 이런 표를 대진표라고 하죠. 대진표. 자, 대진표는 뭐야? 15, 16, 16이네. 분할 분배부터 하겠습니다. 분할 분배. 분할 분배가 대진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았어요? 좀 다른 해석도 있는데 어떤 간에 분할은 쪼갰다. 분할은 쪼갰다. 분배는 나누어졌다 이거야. 됐습니까? 분할은 쪼개기만 한 거야. 알았어요? 너희들이 학생들이 10명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세 팀으로 쪼갰다. 가 분할이야. 분배는 너는 A방으로 들어가고 너는 B방으로 들어가고 너는 C방으로 들어가라 이거지. 이게 분배를 시켰다 이거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지금? 얘네들과 쪼개기만 하면 분할이고 얘네들의 무언가를 대응을 시키면 분배가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지? 세 팀을 쪼갰고 너는 가서 저 교문 앞에서 청소하고 너는 복도 청소하고 너는 화장실 청소해 이렇게 주면 분배가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분할은 쪼개기만 한 거고 분할은 거기에다가 뭐 대응을 시켰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지? 그러면 자 서로 다른 문제는 이렇습니다. 서로 다른 6송이의 꽃을 다음과 같이 세 다발로 나누어 세 명한테 선물했어. 세 명한테 선물했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분할이고 세 명한테 나눠준 것이 분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지? 그냥 분할부터 하고 분배를 하겠죠. 자, 6송이니까 꽃다발을 세 다발을 만들어야 되니까 6송이를 세 팀으로 좀 분할을 시켜야겠지. 분할.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해보세요. 6송이가 있으면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를 만들어내겠지. 어느 송이를 먼저 골라서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처음에 6송이 중에 한 송이를 골랐어. 그 다음에 몇 송이 남았어? 5송이 남았겠지. 5송이 중에 2송이를 골랐어. 남는 건 3송이 이렇게 되겠지. 처음 아니 나는 3송이를 골랐어. 그 다음에 2송이를 골랐어. 한 송이 놔두고 3송이 골랐어. 한 송이 골랐어. 남는 게 2송이. 순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6시 1 6송이 한 송이 골랐어. 그 다음에 5송 중에 2송이를 골랐어. 나머지 3송이 중에 3송이를 골랐어. 자, 선생님 남는 거 그냥 써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되는데 얘는 절대 생략하면 안 됩니다. 꼭 써줘야 돼. 이 문제에서. 6송에서 한 송이 고르고 5송이 2송이 고르고 3송이 골랐다. 여기까지 써줘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분할이고 분배 세 팀으로 나누고 나서 꽃다발을 사람한테 줬죠. 3팩토리얼 이래 되겠네요. 3팩은 이해되죠? 3명은 다 넣어줬다. 다음 두 번째 녹음은 6시 1, 5시 1, 4시 4 곱하기 3팩 하면 될지 알았더니 한 송이 얘는 한 송이, 2송이, 3송인데 얘는 한 송이지. 자,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거 2개 꽃, 한 송이 꽃을 자, 왼손을 한 송이 골랐고 오른손 한 송이 골랐어. 그렇지? 그 남는 건 4송이 고를 거야. 또 근데 내가 한 송이 고르고 또 한 송이 이렇게 골랐어. 그러지? 현재는 분배하는 게 나누기만 하는 거잖아요. 분할만 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먼저 고르고 얘가 두 번째 고르고 얘를 먼저 고르고 얘가 두 번째 고르는데 상황이 똑같다 이거지. 그러지? A하고 B랑 A 한 명, B 한 명 너 둘이 붙어. 경계에 B하고 A하고 붙어. 똑같은 말이잖아. 알겠나요? 그래서 이 수가 이렇게 같아지면 중복이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한다고요? 중복이 발생해. 그래서 선생님이 사시사를 꼭 적으라는 소리입니다. 왜? 여기가 중복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 그러지? 그래서 꼭 적으면 이 중복이 발생하면 이 두 개의 조식을 바꾸더라도 똑같다 이거지. 나는 처음에는 이걸 고르고 두 번째 이걸 골랐잖아.
처음에 이걸 고르고 두 번째 이걸 골랐단 말이야. 똑같은 말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중복이 발생하니까 두 개의 중복이 발생한다 해서 200분의 1로 200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분할, 300은 분배. 아시겠죠? 그러면 얘도 알겠네요. 두송이 6C2 곱하기 4C2 곱하기 2C2 꼭 적어 달란 소리입니다. 곱하기 이제 뭐야? 2죠. 곱하기 300분의 1 해주고 그 다음에 300은 분배가 되겠네요. 얘를 다 더해주면 모든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알겠나요? 그래서 대진표도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진표도 똑같아요. 현재 총 6명이 있는데 처음에 지금 크게는 2명, 4명으로 나눈 겁니다. 됐어요? 2명, 4명을 나누고 그 다음에 4명, 4명을 2명, 2명으로 나누겠죠. 그 다음에 2명을 1명 나눌 필요는 없지. 2명을 1명 나눌 필요 없잖아. A하고 B가 싸웠어요. B하고 A가 싸웠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위치가 있잖아요. 이 위치가 A, B, C, D, E, F가 있으면 그 자리도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리가 중요해. 정사파, 홍사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경기가 아니라. 알겠어요? 여기가 자리가 이름이 있으면 뭔 말인지 알겠어? 의미가 있어진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현재로서는 처음에 4명, 2명을 쪼개고 4명을 2명, 2명을 쪼갤 거야. 그러면 처음에 6명이 있었는데 6명을 2명, 4명으로 분할을 했어. 2명, 4명이니까 수가 같지 않으니까 이때 쓰고 그리고 4명을 2명으로 분할을 했습니다. 오케이. 2명이 되니까 같은 조직이죠. 사이즈 똑같죠. 곱하기 200분의 1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6C 3, 5, 15 6, 200 45까지 그래서 일부러 답을 적었어요. 자, 왜 이걸 답 적었냐면 다른 방법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대진표는 여기에 포진된 것은 분할,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변칙적인 문제는 아직 안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얘를 이렇게 봐. 이거 마치 뭐처럼 보여? 이런 거 본 적 있냐? 모빌이냐, 모빌? 마치 모빌처럼 보이잖아요? 몰라? 모빌 뭐야? 너가 말을 못할 때 하늘에서 돌아다니는 기구가 모빌이야. 어? 네가 못 걸어다닐 때 천장에서 막 돌아다니는 게 모빌이야. 알냐? 어? 어렸을 때 누워있으면 아기 때 누워있으면 혼자 부모님이 계속 위에서 놀 수는 없잖아. 그럼 천장에 매달아 놓고 바람이 불면 걔네들이 움직일 거 아니야. 계속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그거 보면서 신기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게 모빌이야. 알았어? 이렇게 모빌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날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자리를 바꿔놨어. 이렇게 바꿔졌어. 이렇게? 그러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고 의식이 돼야 안 돼? 아니 지금 여기까지? 좌우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 그러면 네 그 어린 마음에 말은 못하겠지만 내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됐어? 근데 여기 자리를 바꿨어. 얘가 두 개가 자리 바뀌었어. 엄마가 바꿔놨어. 근데 이게 봤을 때는 똑같네 라고 생각하겠지. 그러겠냐 안 그러겠냐 이게 둘. 마찬가지로 요거 두 개 자리 바뀌면 똑같다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순서가 정해졌다. 중복이 발생했다. 순열로 푸겠다 이런 말이야. 순열 그러면 전체가 몇 가지? 600. 전체가 600.
자, 중복이 여기서 발생하냐? 얘 둘을 바꿀 때 중복이 발생하겠지. 요 둘을 바꿀 때 중복이 발생하지. 2팩.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바꿀 때 두 개 바꿀 때 2팩. 2팩 있는지 알겠니? 그러면 얘는 6, 5, 4, 3, 2 해서 2가 몇 마리? 4마리. 약분. 그래서 45까지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실제로 풀어봤더니 요게 조금 편하게 계산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대진표 문제는 분할로 문제를 풀려고 나온 겁니다. 1차적으로. 알겠어요? 생각됩니까? 지금 변칙이 없었을 때 이 정도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래서 선생님이 지금 일단은 개념이 다 끝났습니다. 내용을 잠깐만 훑어줄게요. 자, 직선과 대각선의 개수 이거 하나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 자, 두 점을 골라서 직선의 개수. 이 직선이니까 점이 총 몇 개야? 12개니까 12개 중에 2개를 고르면 직선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일직선에 이에 있는 두 점을 고르나 두 점 고르나 똑같은 직선이 된다 이거지. 그럼 이 점에서 고르는 직선은 중복이 발생한다. 그럼 여기서 몇 개? 4C2에서 빼줘야겠지. 4C를 빼다 보면 어떻게 빼진다고? 전부 다 빠진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를 빼고 빼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근데 이게 몇 세트야? 이거는 일일이 세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일일이 세줘야 돼요. 하나, 둘, 세 세트. 빼기. 3개짜리도 있죠? 3C-1. 몇 세트? 4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없네. 이건 세줘야 돼. 이거 놓치면 이제 어차피 틀린 거라고. 알겠나요? 다각형 개수. 삼각형은 알겠죠? 그러니까 일직선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줘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는 없네요. 그렇지? 여기 있으니까 현재 사이가 곡수를 만든 삼각형의 개수는 뭐야? 16C3에서 4C3을 10세트를 빼라 이 말이 되겠죠. 알겠나요? 평행사변 했고 평행사변 여기서 현재 이 부분이 평행사변형이죠? 이 부분이 평행사변이죠? 네. 삼각형 보입니까? 네. 삼각형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삼각형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사다리꼴 보이나요? 사다리 안 보여? 여기 두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물론 평행사변형도 사다리꼴을 말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평행사변이 아닌 사다리꼴은 여기서 두 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쪽도 있네요, 이쪽도. 여기서 두 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평행사변형은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이쪽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알겠습니까? 여기는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삼각형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할. 사람들 쪼개겠네요. 대진표도 분할 분배로 들어가 있습니다. 됐어요? 9개 팀이 다음과 같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대진표를 작성합니다. 아까 했던 뭡니까? 현재 처음에 9명을 5명, 4명으로 나눠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5명을 3명, 2명으로 나누고 4명을 2명, 2명으로 나눌 거고 그 다음에 3명을 1명, 2명 나와. 식이 엄청 길어지겠죠. 그러지? 선생님 아까 뭐 두 번째 방법은 순열을 푸는 방법이 있었죠. 총 얼마야? 9팩을 바뀌면 중복이 되겠죠. 어디가 중복됩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나머지는 또 똑같습니다. 5개니까 2팩이 5개.
그러면 9 아우 수고 크네. 계산해 봐야겠네. 네? 뭐 그래서 계산하면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는 시간은 숙제하십시오.